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나주 금성산 주위에 사는 백성들의 골칫거리였던 요물을 퇴치한 어떤 용감한 선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제13대 국왕 명종 때의 문신 정열인이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한다. 정열인은 담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전해지는 글에 의하면 소시적부터 매사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다. 그가 약관의 나이에 집안일로 전남 나주의 사동이란 지방에 간 적이 있었다. 갈 길이 바쁜 정열인은 사동에서 바로 금성산을 넘어가려 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 모두가 극구 만류하였다. 선비님, 금성산에는 무언지 모르지만 요물이 산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혼자 산을 넘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게다가 날도 어두워지는데 그만두시지요. 푹 쉬고 내일 아침 사람이 여럿 모이면 함께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열이는 고개를 저었고 동리 사람들은 젊은 선비가 물정을 몰라 딱하다는 듯 입을 딱 벌렸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든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더욱 만류하였다. 젊은 혈기에 산을 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낮에도 혼자서 산을 넘다가 번번이 욕을 보곤 하였소이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냥에는 자신이 있는 정열인이라 팔다리에 힘을 주며 되물었다. 산에 무서운 곰이나 호랑이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차라리 범 따위가 있다면야 날랜 포수가 잡기라도 하였겠으나 그렇지도 않소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렇지요. 그럼 귀신이라도 있나요? 정열이는 그렇게 물으면서도 제풀에 싱거워져서 피식 웃었다. 글쎄,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요물인지는 모르지만 혼자 넘어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그것의 정체를 모른다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말리려고 하였으나 그럴수록 정열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 고집도 참 세군. 동리 사람들은 더 만류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는지 걱정스럽게 바라보기만 하였다. 정열이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태연하게 걸어갔다. 산속에 요물이 있다. 그거 그림이 그럴싸하군. 아무것도 없는 산보다는 한번 지나가 볼 만하겠는데. 나무는 무성하여 하늘도 잘 보이지 않았고 음산하였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간간히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좌우를 살펴가며 천천히 걸어가던 정열이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저 앞쪽에 한 젊은 여인이 쪼그리고 앉아 서글피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섭지도 않나? 이런 산속에서 여자가 혼자 울고 있다니. 정열이는 궁금해져서 걸음을 빨리 하였다. 가까이 가던 정열이는 입이 딱 벌어졌다. 울고 있는 여인은 다름이 아닌 평소에 가까이 하던 여비였기 때문이다. 여우가. 정열이는 여인의 이름을 불렀다. 여욱이란 한양집에 있는 계집종으로 얼굴이 반반하여 정열인과 은근한 관계를 맺고 있는 터였다. 여욱은 힐끗 정열인을 쳐다보더니 더욱 슬프게 울었다. 어쩐 일이냐? 도련님, 여욱은 흑흑 흐느껴 울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찌하여 이런 곳에 와 있느냐? 정열인이 여욱의 손목을 잡자 권녀가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더 흐느껴 울었다. 쫓겨났사와요. 쫓겨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도련님이 안 계신 동안에 댁에서 소인을 무수히 학대하고 쫓아내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도무지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당장 여욱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누가 그런 일을 하였는지 단단히 따지려고 마음먹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사와요? 도련님은 계시지 않고
마침 여기서 배웠으니 아마 천지신명이 도운 모양입니다. 알았다. 그만 울고 어서 일어나거라. 집으로 가자. 여옥은 마지못해 일어나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 나가라고 내쫓으셨는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래, 너는 어디로 가던 참이냐? 화사동으로 가고자 하옵니다. 도련님, 예정을 생각하여 그곳까지만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마. 선선히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정열이는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화사동이라면 이 금성산 너머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었다. 여옥이가 집에서 쫓겨났다면 갈 곳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제 집이라는 게 없는 터요. 또 혈육이나 친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물며 이 금성산 너머에 있는 화사마을로 간다니 기이한 일이었다. 그러고 보니 여기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도 이상했고, 또 아까 이 산속에서는 기괴한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새로웠다. 정열이는 빤히 여옥을 쳐다보다가 마음을 정했다. 여우가 이쪽으로 가까이 오너라. 예, 정열이네 말에 여옥은 다가섰다. 순간 정열이는 허리띠를 끌러 여옥을 묶었다. 여옥은 두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간신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도련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럴 까닭이 있다. 정열이는 속으로 너는 이 산에 있다는 요물이고 나를 속이려고 도섭을 부린 거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시치미를 뚝 떼었다. 풀어주시어요. 이러고야 어디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소리. 두 다리가 그대로 있으니 걸어갈 수는 있지 않느냐? 자, 어서 가자. 잠깐만 풀어주시어요. 그냥 가자니까. 여옥이 아무리 사정하여도 정열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묶은 허리띠의 한쪽을 단단히 쥐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것도 여옥이 가겠다던 화사동 쪽이 아니라 방향이 전혀 다른 금안동 쪽으로 갔다. 이래도 저래도 풀어줄 것 같지 않자 여옥은 얼마를 가다가 하소연하였다. 도련님, 소피를 하여야겠사와요. 그래? 어서 하여라. 묶은 것을 풀어주셔요. 이러고야 어찌 소피를 할 수 있겠어요? 괜찮다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누워라. 영 풀어주지 않자 여옥은 단념한 듯 그냥 따라왔다. 그렇다고 걸어가면서 소피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한참 가자니 무덤이 있는 장소를 지나게 되었다. 그때 불현듯 무덤 뒤쪽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누군가 하고 보니 집에서 부리는 나이든 여비인 을비였다. 도련님, 내가 웬일이냐? 도망간 계집종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집종 누구 말이냐? 도련님이 잡고 계시네요. 저것이 집에 폐물을 훔쳐 달아나서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잡았으니 됐다. 같이 가자. 가면서 무덤 뒤쪽을 힐끗 보니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무덤 속에서 빠져나온 것이 틀림없었다. 순간 정열이는 을비 역시 여옥으로 변장한 요물과 같은 편이지 싶었다. 금안동이 가까워지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은 여옥이 갑자기 악을 썼다. 안 풀어주시면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겠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지만 죽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정열이는 더욱 손에 힘을 주어 여옥을 끌고 갔다. 그러자 옆에서 같이 가던 을비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럴 줄 알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정열이는 을비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그녀를 발로 몇 번 짓이겼다. 그러자 을비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정열이는 손으로 여옥을 쳐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여옥을 묶고 있는 허리띠를 풀어 다시 두 사람을 가로질러 묶었다. 두 사람을 끌고 금안동 어귀에 이르니 갑자기 여러 마리의 동네개가 달려오더니
일행을 향해 지저댔다. 정열이는 옳다구나 했다. 예전부터 걔는 사람과 달리 요물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걔가 둘러싸서 지저대자 여옥과 을비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순간 개 한 마리가 날래게 뛰어와 여옥의 목을 물어뜯었고 여옥은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을비의 목을 물어뜯었다. 을비도 피를 철철 흘리며 비명을 질렀다. 개들은 더욱 덤벼들었고 마침내 여옥과 을비가 쓰러져 죽었는데 죽은 모양을 보니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2마리였다. 결국 정열이는 금성산에서 지나든 사람을 괴롭히던 오래된 여우 2마리를 사냥한 셈이 되었다. 젊은 사람이 담대하기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정열인을 칭찬하였고 그 후 금성산에서 다시는 괴이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 후일담이지만 정열인이 한양 집에 돌아가 보니 여옥과 을비, 도여비는 멀쩡하게 잘 있었다. 정열이는 무척 궁금해했다고 한다. 2마리의 여우가 몇백 리 떨어진 한양에 있는 여옥과 을비를 어떻게 똑같이 흉내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살아생전 주변 사람에게 여러 번 언급하였으므로 문집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소신은 젊었을 때입니다. 약관은 남자 나이 20세를 말합니다. 물정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나 인심입니다. 도섭은 환영이나 유술입니다. 여비는 여자 종입니다. 남자 종은 노복입니다.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나주정시 문집이 모본입니다. 박용구 교수가 지은 책 한국의 괴기담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김한민 감독의 2011년 영화 최종병기활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허련아백의 그림, 기화전도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이세나 출연, 이민홍 연출의 2009년 KBS ETV 전설의 고향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예산 수덕사, 선방에 있는 그림, 귀면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아이스토크, 픽스타,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